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성형 강국이죠. 그래서 그런지 강남대로부터 압구정까지 피부과, 성형외과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의료 체계 때문인데요. 서구 선진국들은 서비스 수준은 잘 갖춰져 있지만 너무 비용이 비싸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는 비용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데 의료 서비스와 기계들의 질 자체가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용 성형이야말로 대표적인 사치제이다 보니 어느 정도 국가 경제적 기반이 먹고 살만해야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미용이고 성형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제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과 자기개발을 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용, 성형, 의료 분야가 정말 빠르게 발전했고요. 이제는 정말 기가 막힌 밸런스로 비용도 합리적이고 서비스 수준까지 높아져서 미용, 성형 수술이나 시술을 받기에는 최적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강남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얼굴에 붕대 감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대다수였다면 요즘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동양, 서양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성형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들이 많아져서 선택지가 많아지면 보통 우리가 선택 장애가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나 많은 성형외과 중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잘하는 성형외과를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구독은 하셨나요? 우리가 성형외과를 고를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죠?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가장 중요 포인트로 생각하고 고른단 말이죠. 그럼 그곳이 정말 괜찮은 곳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검색부터 하죠. 네이버나 유튜브 혹은 성형 어플에서 원하는 수술명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색되는 병원들이 있죠. 그 병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안에 병원들의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등을 서치해서 수술 결과와 후기 등을 살펴보셔야겠죠. 이때 홈페이지에서는 가장 먼저 진료 철학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도 대표 원장님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할 때는 어떤 자신만의 진료 철학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홈페이지 만들 때 꽤나 신경 써서 그 진료 철학 부분을 작성을 하고 어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뭔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아니면 너무 성의가 없다, 그렇다면 뭔가 신뢰가 좀 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전후 사진을 보고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환자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상담 게시판이나 문의 게시판에 어떻게 환자 응대가 이루어지는지, 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지 등의 여부를 보는 것도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기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조금 더 여러 각도에서 변화를 캐치할 수 있으니까요. 동영상을 참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형 카페나 성형 어플 게시판에서 병원 추천이나 후기를 보고 정보 수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도 배민이나 쿠팡 이츠에서 후기를 엄청 보거든요. 저도 우리 동네에 간짜장 맛집 찾으려고 후기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마침내 찾긴 했는데요. 하물며 내 얼굴을 맡기는 성형수술이라면 당연히 후기를 더욱더 찾아보고 참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제일 좋은 건 내 주변에 누군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잘 됐으면 그게 제일 확실한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카페에 등지에서 후기글을 보고 참조하게 되는데, 이 후기글이 꼭 실제 환자의 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사람들이 후기글을 신뢰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후기글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받아서 가짜 후기글을 작성한다든지, 심지어는 가짜 사진을 활용해서 가짜 후기글을 작성하는 마케팅을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교하게 AI가 생성한 사진을 눈만 자르고 코만 자르면 이게 사람인지 AI 이미지인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은 수술에 대한 후기가 생성되는 거죠. 지금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후기를 참고하실 때도 진짜 찐 환자의 후기가 맞는지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을 골랐다면 직접 내원해서 상담을 받게 될 텐데요. 그 다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상담 실장님이에요. 요즘 성형외과 대부분이 원장이 직접 상담하기보다는 상담 실장이 거의 대부분을 상담하고, 그 상담 내용을 토대로 원장이 간단하게 보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상담 실장은 전문 의료인이라기보다는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사원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인데, 내 얼굴을 직접 수술하는 원장님과 상담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야 하겠죠. 만약 상담 실장과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걸 물어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방법이나 과정, 부작용 및 위험 요소 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물어보시고요. 수술 시 원장이 직접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원장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지 혹은 일부 과정만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지긴 했는데 섀도우 닥터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담하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일도 대형 병원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술 후 관리와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도 명확히 물어보세요. 회복 기간 동안 병원이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병원의 이전 사례나 환자 후기를 요청하세요. 특히 자신과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경험한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술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상담 실장에게 이 말을 들었다면 당장 그 병원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의사의 상담보다 상담 실장이 주도하에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상담 실장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죠.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는 수술을 직접 집도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실장의 수술 플랜대로 의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곳이라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으로 적절한 수술을 해줄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당일 수술 결정 시 할인 조건을 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맛집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맛집에서 가격 할인 절대 안 하잖아요. 알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으니 굳이 할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병원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잘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면 환자는 믿고 찾게 되겠죠. 이렇게 당일 예약 시 할인 조건을 내고는 곳은 아무래도 그만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추가로 뭘 더 하면 좋다고 유도하면서 보태보태를 시전하는 경우인데요. 상담 실장님들 대부분은 매출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매출이 곧 본인의 월급이세요. 때문에 전투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티나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시술이나 수술까지 영업을 하시면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신뢰가 가기는 힘들겠죠. 꼭 필요한 수술을 권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성형외과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의 병원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형주치 닥터 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